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상 일단 비트 시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 시황 조금 자세하게 다뤄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침체기로 가느냐 시즌 종료로 가느냐, 아마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댓글도 조금 달리고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고 조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 관점에 대해서. 일단은 비트 시황이, 일단 비트 시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37K 레벨, 36.7K 레벨 이탈 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부분 이탈은 완전히 조금 얘기가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부분 이탈은 31.6K, 28.8K 나눠서 분할로 매수의 계획을 한번 잡아 나가시라 말씀을 드렸던,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8.8을 더 이탈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더 이탈하는 상황이 나왔고, 어제 거의 새벽쯤에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조금 못한 이유가, 조금 28.8K가 이탈되다 보니까 좀 걱정해 하시는, 조금 많이 무서워하는 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멤버십 회원방에 조금 케어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제 뭐 방송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28.8K 부분이 이탈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의 새벽쯤에 나왔어요. 28.8K 부분이 이탈되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부분에서 여기 구간이 이제 저항대로 작용합니다. 지지가 뚫리면 저항으로 바뀌죠. 그래서 28.8K 부분, 29.5K 부분 못 뚫으면 여기 구간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여기 구간은 단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3%에서 5%라고 알려드렸는데,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는 24K 레벨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를 봐요. 그래서 각 거래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25.7K, 26.3K 구간을 지켜주고, 여기 보시면 26.3K, 25.7K 부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거래량도 조금 아래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들어 올렸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중요하게 조금 보셔야 될 게, 자, 보시면 지금 나오는 상승이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미미하다. 지금 주요 구간을 앞두고 있어요. 주요 구간을 조금 앞두고 있다. 여기 레벨 31.6K에서부터 32K 레벨 저항대들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올라온다, 그럼 다시 한번 재차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재차 꺾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 구간을 거래량을 돌파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나, 그러나 거래량 없이 비빈다, 한번 힘이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지금 알트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조금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25%에서 최대 50%까지는 현금화를 조금 해놓으시라,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조금 해놓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거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가느냐, 이거는 신에게 주사위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트들이 지금 막 온다 해서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V자 반등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회된 숄더나 많이 내려오면 바닥에서는 역회된 숄더나 짝꿍댕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조금 자신 있게 조금 매도를 한번 해보시라. 대신에 뭐 당연히 손실이 많아서 매도를 못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밑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조금 매수하는 게 좋냐, 그 부분 여기 구간 29.5K, 28.8K, 28.2K, 27.6K에서 반반 분할로 눌림목이 있을 때 비트코인 위치에 맞춰서 알트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일까? 여기 구간입니다. 28.2K, 27.6K 구간. 여기 구간이 일단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구간을 깨진다면 여기 구간은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26.3K, 25.7K는. 그렇다면 여기 구간을 지켜준다면 상관이 없어요. 지켜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구간을 이탈해버린다. 그렇다면 조금 그나마 매물이 있는 지지 레벨대가 24K, 23K, 그 다음 22K 레벨. 여기 지지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를 일단 이탈된다면 여기 구간에서 선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럼 여기 두 곳에서 매수의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여기 구간을 지킨다. 그러면 27.6, 28.2 다시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 하락장으로 가느냐, 침체기로 가느냐 부분은 저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건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건 맞고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연준이 빅스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를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조금 꺾일 가능성, 전월 대비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봉쇄 조치 있죠. 상하이 봉쇄 조치. 그게 5월 중순에 4일 연속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면 봉쇄를 푼다고 해요. 푼다고 하는데 그 뉴스가 조금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선물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약상승은 가능하다. 나스닥에서 약상승은 가능하고 왜냐 중국이 봉쇄 조치를 빨리 풀면 풀수록 나스닥에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가 상승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공급망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큰 상승은 아닐 거예요. 이게 봉쇄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 조건을 달았죠. 4일 동안 3, 4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봉쇄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요. 봉쇄를 푼다면 조금 상승으로 작용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못 뚫었던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뚫고 나가는 게 우선이고 뚫고 가기 전에 거래량이 안 붙는다. 여기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 비빈다.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한번 꺾일 가능성.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고 지금 조금 조심하게 봐야 될 구간은 38.2K, 37.6K 구간이다.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도미넌스가 너무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알트가 조금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지배력을 뜻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알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알트에 대한 불안 자금들이 비트 쪽으로 조금 향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하락, 도미넌스 상승은 알트들에게 굉장히 좋지 못해요. 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도미 상승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도미 상승은 그렇게 조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게 이제 루나 사태인데 루나가 불안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알트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 일단 비트코인도 조금 루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루나 재단에서 테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4조 원치를 매도로 날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조금 많이 하락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도 있다.
저 밑꼬리가 그냥 나온 밑꼬리가 아니겠죠.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지금 도미넌스 때문에 저는 알트들이 상승분은 준다 계속해서 말을 해왔는데, 멤버십 회원방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미넌스가 크게 오르면 오를수록 알트들에게 크게 상승분을 준다라고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한다. 결국 비트코인이 조금 다 오르고 행보를 한다. 결국 이 자금들이 다시 알트 쪽으로 넘어와요. 넘어온다. 그럼 도미가 크게 오르고 떨어지는 낙차가 클수록 알트들의 상승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가지 예로 예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요번에 여기에서 44%대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자발트 상승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여기에서 떨어질 때 알트들의 상승을 견인해 줄 것인데, 41%대, 40%대가 온다면 알트들의 고점의 범위는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4%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의 상승분은 그렇게 예전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있죠. 예전에 보라코인 있죠. 보라코인이라든지 왁스코인, 샌드박스가 20배에서 10배 뭐 이렇게 플레이랩이라든지 왁스코인이라든지 크게 오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7%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48% 내외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알트들에게 상승분을 준 겁니다. 준 건데,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에 있어요. 그 이유에 있고, 지금 도미넌스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는데 결국은 이 자금들이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오르진 못해요. 결국은 꺾일 건데, 꺾일 때 알트들에게 크게 상승분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도미넌스가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흔들다가 올라갈 가능성, 여기를 계속 비비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뚫고 내려와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 그렇다면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알트들에게 상승분을 한 번 더 크게 줄 수 있다.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알트들에게 상승분을 준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어야겠다. 이건 안 돼요. 개수를 늘려가는 조금 방식을 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알트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상승폭을 하락 대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매도를 하시고, 절대 알트들이 V자 반등은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9%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헤드앤 숄더 많이 내려왔을 때는 역헤드앤 숄더라든지 짝꿍댕이 쌍바닥의 패턴을 만들고 한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실이 나 있더라도 반등이 왔을 때 조금 매수해서 눌림목이 있을 때 조금 매수하는 전략을 조금 잡아가신다면 개수라든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조금 바라고요. 바라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는 이렇게 비비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고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알트들에게 좋습니다. 단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미를 올려줘야 알트들에게 그렇게 크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유심히 보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침체기로 가느냐 시즌 종료로 가느냐, 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침체기로 간다 시즌 종료로 간다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차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저 또한 연말 전까지는 반등은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말 전까지는 내년 초나 연말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든 나스닥이든 뭐 주식이든 반등장을 한번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초기에 조금 패닉 세일이 나옵니다. 초기에 패닉 세일이 나오고 금리 인상이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금 폭락장이 와요. 폭락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고, 예전 대비를 살펴본다면 그리고 지금 조금 많이 하락하는 이유가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 때문에 연준에서 빅스텝을 할 것이다.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부분하다 보니까 조금 나스닥이라든지 거품들이 어느 정도 꺼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일단은 물가가 정점에 도달했냐, 연준의 말을 지금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0.75% 금리 인상의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가.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전월 대비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추후에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를 판단하는 역량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업에서 내놓는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소폭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다음 달 전월 대비도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 정점 도달론이 연준의 신뢰를 조금 부추겨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스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나, 그래도 0.50%로 시장 예상치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해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스닥이 뭐 흔들기 장세가 나올 수 있지만, 나스닥도 지금 폭을 본다면 거의 한 30%, 31% 정도 빠졌어요. 고점 대비. 나스닥이 한 30% 정도는 빠지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있긴 있어요. 그러고 다시 반등하는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저 또한 한 번 더 뺄 수 있으나 다시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물가를 잡냐 안 잡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팩트인데, 저는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엠베이스 채권 매각도 지금 양적 기축. 결국은 집값이 물가가 30%를 차지해야,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도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미국 내에서. MBS 채권 매각에 들어가고 집값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 라고도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오펙 산유국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 카드를 꺼낼랑 말랑 하고 있어요. 결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건데, 결국은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 물가를 어떻게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국이 추후 행동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석유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조금 빨리 조금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랜드리스 법안도 그리고 무기 지원 법안도 통과가 됐죠.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도 뭐 지금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랐다. 우크라이나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또 바이든이 얘기했던 게 G7이랑 지금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농업에 대해서 투자를 이뤄서 이 부분을 조금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도 바이든이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요번 연설 때 말한 적이 있는데, 일단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잡힐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공급망 때문에 공급망 변화가 한번 있을 것으로 봐요. 기업들이 이미 느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지정학적으로 조금 전쟁에 대비된 나라들은 조금 피한다든지, 아니면 공급망 시스템을 자체 내적으로 한다든지 조금 개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많은 충격을 받았죠. 지금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아무튼 그 나라들이 조금 이런 게 조금 이게 리스크가 생기네. 그러면 걔네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요. 빨리 변화를 시도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다시 공급망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개선될 여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제 말처럼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이탈이 될 거예요. 이 레벨들이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체기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탈이 되면 18K, 14K 레벨까지 열리게 되나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탈된다면 조금
침체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지금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가 나스닥과 커플링된 이유도 있지만, 커플링이 되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나스닥도 하락한 이유가 이 물가거든요. 물가인데 물가가 결국은 정점에 도달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예상치 못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조금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개선될 의지는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뭐 시장을 완전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트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금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다. 왜냐? 도미넌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NFT가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어제 멤버십 회원방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월 12일 날 어제 10시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파악하자면 NFT 계열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왜냐? 엑시랑 위미스가 순차적으로 올랐기에 조금 더 상은 지켜봐야 하나. 암호화폐는 순환이다. 그 점만 조금 인지를 하고 추후 시장 파악을 조금 더 해보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10일 날 다른 코인들은 하락을 하는데 엑시랑 위믹스만 오르더라고요. 결국은 NFT 계열들이 순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조금 암시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NFT 계열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 NFT 계열들이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50%, 지금 샌드박스는 30%, 뭐 플레이랩 같은 경우 뭐 3, 40%, NFT 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순환입니다. 순환이다. 그래서 눌림목에 조금 주시해 보시길 바라고요. 바라고. 이런 이유는 크게 하락하면 과연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의 가치가 높은 코인에 조금 몰리게 됩니다. NFT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추후 10년 후에는 10년 후 정도는 아마 시장이 한 10배에서 그 이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 계속 투자에 나서고 있고 그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NFT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NFT 코인도 조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최고죠. 비트코인이 최고긴 하나 이런 코인도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희청희청 될 수 있으나 일단 NFT가 조금 순환이 빨리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 있을 때 조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고요. 조금 요약을 하자면 거래량 없이 비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1.6, 32K 레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지 않는다면 올라오더라도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라간다? 뚫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간다? 지금 알트들 있는 위치는 뚫고 올라가도 그 가격대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 있게 하기를 조금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매매 트레이딩을 조금 해야 개수를 늘리면서 해야 빨리 수익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